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수능이 끝난 시험장에선 후련함과 아쉬움이 교차했는데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차 포장으로 위장한 마약이 제주 해안가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첩보나 데이터가 부족해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교통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중교통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도로 확장 등 자동차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제주도 내 1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제주지역 수험생들도 긴 여정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수능이 끝난 시험장에서는 후련함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올해도 킬러 문항이 배제되긴 했지만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하나둘 고사장을 빠져나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시험을 끝내고 나오는 얼굴엔 아쉬움과 후련함이 교차합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했는데요. 끝날 때 돼가니까 기분이 많이 좋아지네요. 홀가분했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기다리던 학부모들은 자녀를 꼭 안아주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대견하고 좀 보니까 또 울컥하기도 하고, 네. 수고했고 여태까지 달려오느라고 고생 많았고 사랑한다고 전해가고 싶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수능 응시생은 7,500여 명, 1교시 결시생은 600여 명, 결시율은 8.48%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제를 배제하는 기조가 올해도 유지됐지만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상대로 어려워가지고 조금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본 것 같습니다. 국어랑 영어가 좀 까다로웠던 것 같고요. 제주자치경찰은 수능 이후 음주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도내 번화가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지도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능 시험 성적은 다음 달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되고 같은 달 29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수능인 오늘 입실 마감 시간을 앞두고 제주에서도 돌발 상황이 잇따랐습니다. 제주자치 경찰단에 따르면 아침 7시 55분쯤 서귀포시 월드컵 경기장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수험생을 발견해 시험장까지 긴급 이송했습니다. 또 제주시내 한 시험장 주변에서 수험생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찾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가 자녀에게 시계 등을 급히 가져다 주는가 하면 입실 마감 시간에 임박해 서둘러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더민주 제주혁신회의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검찰 내부의 항명은 정치 항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연구관과 일부 지검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감사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 시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 직원을 사칭해 실태조사를 명목으로 은행 담당자 미팅을 유도하는 수법의 금융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위가 실태조사 명목으로 만남이나 각종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도민과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 해안가에서 차포장으로 위장한 마약이 또 발견됐습니다. 벌써 12번째인데요. 작은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다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사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첩보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정용기 기자입니다. 우도에서 발견된 녹색 차봉지 형태의 마약 의심 물체. 바다환경 지킴이가 차봉지 한 개를 찾아 신고했고 수색에 나선 해경이 한 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제주 북부 해안가에서만 벌써 12번째입니다. 무게만 총 31kg, 100만 명 이상이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해경이 수사에 나선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황. 마약이 든 포장지에서 나온 털까지 감정을 의뢰했지만 모근이 없어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 마약 지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타민 성분에 따라 가지고 어디서 유통되는지.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그런 자료들이 충분하게 축적돼 있지는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지난 2023년 아세안 마약류 협력센터가 발간한 점검 보고서를 보면 제주에서 발견된 케타민이 든 초록 차 포장지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발견됐다고 나왔습니다. 지난 4월에도 캄보디아에서 똑같은 차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단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마약 유통 거점인 동남아나 중국 등에서 쿠로시오 해류, 제주 난류 등을 따라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동남아에서 해류를 따라 마약이 제주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2개월. 해경은 표류 예측 시스템과 마약 발견 시점, 과거 선박 항적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의해서 유실됐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가지고 그런 부분은 제주 인근 해역에서 사고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접촉돼서 움직이는 선박이 있었는지는 과거 항적 자료를 보면서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확인된 경북 포항, 일본 대마도 마약까지 포함하면 모두 17건, 무차별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견된 마약 관련 유통 첩보와 마약 지문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최근 해안가에서 차 포장으로 위장한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바다 환경 지킴이 활동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동절기 해안가 쓰레기 유입 대응과 함께 마약 의심 물체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읍면동 지역별로 바다 환경 지킴이 활동이 연장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선발된 바다 환경 지킴이는 총 200여 명으로 지난달을 끝으로 활동 기간이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며 전복과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모 수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과 수사기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합장 선거도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제3회 제주 4.3 영화제가 오는 20일부터 롯데시네마 제주 연동점에서 개최됩니다.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오늘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흘간 개최되는 이번 영화제에는 국내외 장편 영화와 단편 경쟁 부문 영화를 포함해 모두 31편이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개막작으로는 가자지구 출신 영화감독 22명이 참여한 그라운드 제로가 선정됐고 폐막작으로는 한국인 남편과 미얀마인 부인이 삶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예인이 선보입니다. 하루 휴식을 가졌던 도정질문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선 제주자치도의 교통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중교통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자동차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칭따오 노선에 대해 오 지사는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신효은 기자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일정으로 하루 중단됐다 재개된 도의회 도정질문. 제주도정의 교통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우선 교통정책이 일관성 없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6년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버스 운송비에 투입됐지만 시내버스 수송 운송 분담률은 6%대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책과 도로 확장 등 자동차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가용도 더 편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함께 이렇게 좀 보내고 있어서 이게 어떤 일관성이 없는 엇박자 행정으로 좀 비춰질 수가 있다. 이 교통시설을 확충하지 않았을 때
도민들에게나 오히려 관광객분들에게 더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영버스 운영 비용이 중공영버스 비용에 비해 25% 높은 만큼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며 중공영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좀 비효율적인 이제 공영버스를 이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중공영제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정 질문에선 초기 물동량 부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칭다오 노선과 관련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 지사 역시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손익분기점 물동량인 11,500TU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칭다오 노선 물류 문제를 담당할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제주 신항만의 컨테이너 선적 시설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플라스틱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제주 삼다수 용기를 유리병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플라스틱 삼다수 용기를 다른 재질로 교체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고 내년 6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교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정 질문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삼다수를 유리병으로 교체하기 위해선 생산 설비를 도입해야 하고 유리병 세척시설과 폐수 처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진행 중인 용역에서 여러 부분을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도민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는 현장 도지사실이 운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주민들과 오영훈 지사가 직접 만나는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부권역 현장 도지사실은 오는 21일 한림읍 사무소에서, 동부권역은 24일 구자읍 다목적 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은 추후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제1회 SBS 고향사랑 기부대상 시상식에서 제주자치도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SBS가 국내 언론사 중 처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과를 조명하며 지역의 모범 사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시상식에서 제주자치도는 강원 속초시와 경기 안성시, 전남 완도군과 함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승근 심사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노력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건설 찬성단체인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가 제2공항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제2공항 건설추진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문제와 조류 충돌 문제로 일부 주민의 반대와 환경단체의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국토부와 제주자치도가 정상적인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2공항 건설이 제주도민의 교통 편의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제2공항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산악인들이 히말라야의 미답봉을 오르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제주 YMCA 산후회는 제주산악연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2025 네팔 히말라야 추아파크3 원정대가 현지 시각 지난 2일 낮 12시 10분 히말라야 해발 6,213m에 위치한 쿤부 히말 지역의 추아파크3를 세계 최초로 등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원정대는 김동진 대장과 오남용, 김현철 대원 등 3명이며 지난 1년간 대원 모집과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 지난달 네팔로 출국해 2주간의 강행군 끝에 세계 산악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맹견 사육 허가를 받기 위한 기재평가가 진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맹견 피해를 막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오는 2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맹견 기질평가는 12가지 가상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행동 양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제주에는 현재 37가구에서 맹견 54마리가 등록돼 있고 지난해 평가에선 맹견 16마리 모두 사육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 다행히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제주시 아침 기온 13도 선으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4교시 무렵에는 20도까지 올라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공기가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주말까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쌀쌀할 텐데요. 낮부터는 다시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도 살펴보시죠. 내일 아침 안덕과 대정 12도, 한낮에는 17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조천의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산간 지역은 한낮에 8도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쪽 바깥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과 청주 4도, 한낮엔 전주 15도, 부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날씨도 살펴보시면 상하이는 내일까지 쾌청한 하늘이 예상되고 발리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다음 주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특히 화요일 아침엔 기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로 긴 여정을 마친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과보다 값진 건 바로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